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하시면 공개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주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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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 공식적인 질문이죠. 자, 이번 주 눈여겨보고 있는 정치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김진태 전 의장의 회고록에서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세계관을 볼 수가 있었다. 세계관을 네. 봤다고요? 저는 이태원 참사 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발생됐고 어떤 식으로 참사가 이루어졌고 그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보도를 봐서 알고 다 있는데 봤죠.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 장소에 가서 압사 뇌진탕이나 뇌진탕 뭐 또 있었던 그런 게 거 아니야? 있었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압사라는 거는 오히려 예. 배제하는 예. 그런 취지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길래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밤새 보호를 받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도대체 무슨 어떤 갑자기 뜬금없이 뇌진탕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이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놀랐는데 그런 인식이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네. 볼 수 있었던 그 아하. 대목이 이 이태원 참사가 그 당시에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게 질서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려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 가능성이라는 그런 발언을 네. 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 아하. 누군가 이 좌파 세력들이 여기서 이태원 여기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사람을 몰리게 해서 어떤 이런 안전사고 이런 사고를 유도했다. 와 이게 가능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네. 놀랍다라고. 네 이게 가능한 과연 사고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안전부 책임을 지는 이 장관의 이 거취를 지금 이렇게 물러나게 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최혜병 사건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런데 좀 더 이 제대로 된 최소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언론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해고록 얘기를 주셨는데 댓글에 필승변 이래요. 필승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필성 변호사지만 필승 변호사 이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한자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저도 박무제 이렇게 네. 개명을 좀 해서 무제 변호사 이렇게 필승 네. 무제 뭐 이런 승소 이렇게 바꾸면 잘 이깁니까 재판에서? 잘 모르겠네요. 승소를 내본 적은 없어서. 필승변님 화이팅 이렇게 아유, 댓글 감사합니다. 주셔서 열심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렸는데 자 눈여겨보는 정치 이슈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같은 주제로 한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언론에서 그려내는가에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 주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 이제 어떤 식의 대부분 기조가 일관돼요.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게 지난 6월 29일 저녁에 네. 밤에 있었던 서울경제, 심지어 서울경제와 경제지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헤럴드 경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틸다 스윈턴과 한 컷, 한동훈 인스타 열자 댓글 본물 멋진 대학생 같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경제는 완전 젊고 훈이훈이해요. 훈이. 그런데 네. 근데 여자는 누구? 한동훈 툭 올린 사진에 관심 폭발. 네. 이게 보면은 그 연예인들 무슨 인스타 보도하는 것처럼 네. 이 보도를 정치면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걸 예로 들었지만 요 이후에도 무슨 뭐 벌써 금요일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인스타를 올린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안녕 케이크 뭐 이런 주제 인스타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물론 자기 개인 SNS니까 그런 거 올릴 수는 있죠.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얼통 인터넷에서 돌고 보도까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전혀 부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보도들은 네. 일부 정치인들에 한해서 전부 다 그런 건 일부 정치인 한해서 대선 전국에서나 보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대표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전당대회 선거를 하는 도중인데 예.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들이 계속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정치면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른바 메이저 언론, 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메이저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게 아까 이제 요 앞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전체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네.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있는데 대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분석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이 여전히 윤심이 한동훈에게 있다. 한동훈이 주요 인물이다. 지지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식의 보도가 거듭돼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이셔츠 입은 그 사진도 제가 눈에 띄는데 왜 웃으십니까? 아니 그 사진이 예. 너무 눈에 띄길래 예. 도저히 안 볼 수가 없는. 안 볼 수가 없죠. 네, 연출이.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일부러 그걸 부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언론이 이걸 받아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과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커넥션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보였냐면 이런 검찰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네. 검찰과 저도 이제 언론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보도자료 뿌리고 그걸 해봤습니다만 검찰 자체가 언론전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쓰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이 한마디 하면은 다 받아쓰고 그렇죠.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다 써주잖아요. 다 써주잖아요. 다 써주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언론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럴지 한번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3합. 자, 최상병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강대강으로 지금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이것을 안 하면은 이제 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이 진행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굉장히 이제 대놓고 자다가 조는 게 아니고 자는 자버렸어요. 거죠. 자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자다가 야, 자면 되나요, 저렇게서? 네. 그것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다 않았는데, 찍는데 다. 근데 네. 굉장히 대차게 자고 있는 모습이 네. 딱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관심이 없다. 이 필리버스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참여하는 거다. 내가 앉아 있는 게 어디냐. 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여주기 필리버스터 아니냐. 네. 뭔가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뭘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나 하고 보여주기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뭐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네.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졸 수는 있죠. 문제는 경무에 정말 시달려서 국정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 지쳐서 이렇게 조는 모습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문제는 안 삼아. 네. 이제 필리버스터를 왜 하냐? 그렇죠. 저게 저렇게 과로를 왜 과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졸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냐가 사실 문제인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정치의 흐름을 보면 특히 이 정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 소수당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최상병 특검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독재 행각이 한 마지막 수단으로 할 만한 상황이 법안인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예.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냐. 예. 이게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 뭐
오늘도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으로 네. 좀 이따 좀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검사들 이제 탄핵 얘기 나왔죠. 사실 네. 검사 탄핵도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이전에 검사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한 것도 좀 조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나아가서는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극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으면 그 정상 감놔둬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돼요. 국정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최상병 꺼내 들었다는 게 사실은 그 김모 의원, 김민전 의원 저 자고 있네 저. 네, 제가 이름을 제가 말해도 써져 되겠죠? 있어요. 나왔으니까 네. 김민전 의원이 저렇게 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특히 거슬리게 보이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자 결국은 뭔가 필리버스터라는 게 소수 정당이 뭐 방법이 없을 때 토론을 통해서 막는 건데 과연 이게 뭐 막는지 싶은데 어쨌든 이제 끝나요. 좀 있으면 네. 한 3시쯤에는 끝나게 네. 되는 거죠. 네. 24시간 네. 국회법상에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3. 뭐 의미가 180 별로 명. 하루 네.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보여주는 거네 자면서.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잠들어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깨워줄 법도 한데 안 깨워줘요. 안 껴줘요. 경무에 시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분들도 잘 알아. 어차피 이거 뭐 의미 없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제 말씀은 국민들도 그래 보잖아요. 누가 이걸 동조하고 잘한다고 합니까? 예전에 우리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막 열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 할 때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게 앞으로 처리됩니까? 결국 3시가 되면 이게 통과가 될 건데 다음 카드가 또 있나요? 뭐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죠. 예. 뭐 거부권 행사 있죠. 건의하겠네요. 하겠죠. 네. 자, 지난 21대 국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상병 특검법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가 됐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만 드리면은 바로 네. 대통령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에겐 거부권이 있다, 예산 편성권이 있다.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똘똘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나는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부권 행사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최혜병 관련해서 네. 이제 국회에서 질의가 오갔고 그것을 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다 봤죠. 이 법사위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국회 방송 그렇게 재밌게 볼 일인가 싶은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얼떨결에 그 신범철 차관이 그것은 그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다. 얘기해버렸어요. 네, 그 기록을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압인데 사실 그 다음에 그 회수가 외압이에요가 아니라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것이었군요. 라고 좀 매진말을 네. 깔끔하게 해줬으면 어땠을 정리했으면. 네, 그 지점이 한 가지 장경태 정말. 아마 네. 최고위원이 했었는데 질문을.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회수에 관련된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마무리까지 정리했으면 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금 한마디씩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이 구명 활동을 위해서 왜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네. 전화를 마구 하면서 신범철 차관에게도 하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에도 하고 뭐 이종섭 장관은 그 당시 이제 출장 가 있기 때문에 3번 하고 나서 네. 그 뒤로 계속 이제 신범철 차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말 깊숙한 개입과 이 지시가 있었겠구나라는 건 다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죠.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냐? 심지어 휴가 첫날 휴가 중에. 8월 2일에 네. 그것이 과연 궁금증인데 뭐 관련해서 이제 JTBC에서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와 이제 카톡방에서 골프 모임 회동 이런 관련된 보도도 있었는데 요것만 이제 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압수수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취재 영역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누군가 임의로 제공한 자료로 이것을 밝혀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만큼 압수수색으로 몇 건만 하면은 이것도 원인도 심지어 원인도 바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800에 7070인가요? 그렇죠. 그 번호를 뭐 엄청 중요한 번호인 것라고 안 알려주고 있던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좀 얘기했던 네. 것처럼 거부권에 사겠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3분의 2 할 때 8명이 이제 네. 8, 9명이 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강대강으로 사실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고 가고 있는데 네. 이젠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도대체 뭔데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상병이란 그러니까 저기 관계된 이 사건에서 어쨌든 이게 억울하게 군인 청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당시에 밝혀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끝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날 일인데 지금 필리버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잠도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네. 이렇게 되면 야 필리버스터의 거부권 행사까지 될 정도의 사안이 뭐냐? 국민들이 이거 정말 뭐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바쳐가지고 막을 만한 상황이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적 부담을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 느끼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당대표가 바뀌고 그래서 당대표에 많이 주도 바뀐 이후에 그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저기 장악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재발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그때 가서는 이제 좀 분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기가 7월 19일입니다. 사망 이제 순직한 지 그때까지 1년이 지나면 그 자료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좀 지금이라도 좀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 100만 넘었었어요. 지금 100만이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 100만 하루에 진짜 10만 명 이상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기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100만 돌파.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이것은 그냥 또 대통령의 시각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조작되고 있다. 이것을 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만 이제 폄하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뻔하게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 링크를 받은 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뭐 당원도 아닌 그런 친구에게 받았어요. 이거 네. 탄핵 시작한 지 얼마 직후에.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가 초반에 시작될 때 뭐 이제 뭐 4만 5만 이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실제 광장에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3년 너무 길다라는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버만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100만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말 몇백만 명에 이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제발 좀 반영이 되기를 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네. 민심을 아무리 총선에 담아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민심을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5만이면 네. 30일에 5만이면 청원 심사 소위로 해부되고 뭐 인정되면 본회의 부의도 가능한데 지금 100만 넘었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될 것 같은데 네. 본회의 부의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사실은 네. 좀 탄핵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탄핵은 가장 민감한 예, 거죠. 완전 민감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탄핵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탄핵 할 수도 있지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사실 탄핵이 거듭되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국가입니다. 안 좋은 국가죠. 안 탄핵이 좋은- 되는 네. 거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뭐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열풍이 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저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촛불 시위가 다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100만 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여전히 접속해서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예, 뭐 3시간도 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걸리고 4시간, 5시간 걸려요. 네,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만 사람들이 명씩 대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앉아서 이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위가 진짜 수백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심의 이런 반영들이 결국은 이게 촛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박근혜 탄핵도 이게 계속 밀려든 민심 때문에 결국 밀려서 간 거거든요. 네. 그런 민심의 움직임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민들레나 이런 뭐 좀 인터넷 언론이긴 하지만 뭐 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고 뭐 여기 보도에 따르면은 네. 타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서 보도를 했고 이랬다고 하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이게 민주당이 좀 정치적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민심의 움직임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려면은 그 여당에서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면 결국 여당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마 좀 크게 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엄청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참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 아주 요지부동이에요. 특히 이렇게 얘기해요.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탄핵 불가능하다. 괜찮다는 뜻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백한 네. 위법사항이라고 했지만 뭐 소소하게 위법은 뭐 괜찮다 이런 의미로 좀 반대로 좀 들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혜병 특검 사건 같은 경우만 해봐도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에 맞느냐? 네. 이거는 이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부권 행사만으로도 헌법 위반인데 사실 이게 수사가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외압을 했다. 이런 것이 좀 더 수사가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수사가 필요한 상황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탄핵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검찰에. 현직 검사장. 나를 탄핵하라. 당신 탄핵하는 게 아닌데요. 딱 검사 60여 명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금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송경호 고검장이 자기 탄핵하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 검사 일단 탄핵. 좀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국회가 검사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없죠. 예, 탄핵밖에 탄핵밖에 방법이 없어요.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검사를 그러면 누가 통제하냐? 원칙적으로 법무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무부 내에서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법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원래 이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파트에서 징계 부분에서 규정이 돼 있고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만 검사만은 검사징계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징계법이 이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네. 허점들이 좀 많고요. 그 허점들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있어서 예. 문제가 일으켰던 그런 게 있어요. 본인 징계.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법적인 걸 다 문제점들을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 경험에 의를 보더라도 검사징계법이 허점이 많다. 그리고 네. 실제로 검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는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특히 위법한 수사를 했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수사나 아니면 적어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할 방법이 방법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검사 탄핵을 만발하는 거 아니냐. 사실 두 번째 지금 처음에 지난번에 3명 하고 지금 이제 예, 4명, 7명이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탄핵이라는 게 만발되면 안 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색할 수 있는 카드가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검사를 특별히 다뤄주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네. 취급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그 검찰 직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체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견제가 가능한 거고 그런 논의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잘못하면 뭔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검사는 안 돼요. 이때까지 안 된 걸 봤고 지금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다 자기를 탄핵하라고 하고 지금 집단적으로 뭐 대응할 거 예전에 이 전국 청별 검사회 이거 기억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집단 대응까지. 우선 이 검사들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강백신 강백신이 검사, 예. 김영철 검사, 네. 어미준 검사, 박상용 검사예요. 다 뭐 저는 아는 사람이긴 한데 네.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네, 뭐 언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도가 됐지만 네. 이 강백신 검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언론사를 직접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JTBC, 뉴스타파. 그러니까요. 그래서 JTBC에서는 봉지욱 기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거의 뭐 나중에 JTBC에서 봉지욱 기자가 나온 뒤에는 뭐 사과를 하고 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이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관련한 보도를 뭐 했다. 커피 그거 아닙니까? 조명 뭐 커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부실 수사 자체가 많은 큰 원인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이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와 이런 대화 녹취록이 김스타 검사. 김스타 네. 오빠죠.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파문이 일었고 그리고 또 어미준 검사는 사실 좀 늦었다 싶을 정도로 탄핵 자체가 너무 늦었다 싶을 정도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교사, 네. 모해위증 교사죄죠.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는 또 유명해진 사건 일화가 울산지청에서 네, 이제 회식 설사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민원실에다가 그래서 또 이제 조국 대표는 똥 검사라는 네.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허위 사실로 이제 몰고 가는 어떤 진술 외압 이런 경우를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연어 초밥 뭐 그렇죠. 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렇게 봐야 돼요. 탄핵을 소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네. 지난번에 봤겠지만 안동환인가요? 그 검사는 잘못한 거는 맞지만 파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또 복귀해서 일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다 건수가 맞는 거죠. 건수 없는 건수 아니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소명하고 나 이거 검사로서 잘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거 하는 것까지 막냐는 거예요. 그럴 거가 같은 논리에서 네. 검사가 서초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하지 기소하면 안 되죠. 마요, 다. 그렇죠. 사실 검사는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수백 건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는데 탄핵 소추만으로 뭔데요? 난리를 치는 게 탄핵 소추한다고 파면되는 게 아니에요. 네.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9인 중에 6인이 오케이 해야 파면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헌재가 많이 보수화 되면서 네. 통과될 이제 정말 인정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가 물론 뭐 자주의 일은 아니지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가 기소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닥친 대로 기소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그 수사의 객체, 기소의 객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없고 네.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이게 모든 게 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있는 절차고 유일하게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권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고 뭘 자꾸 가서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보도된 것만 해도 탄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보도된 것만 봐도 탄핵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공무원인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검사가 수사했다, 검사가 기소했다라는 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뭐 비판받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항상 수사가 시작되면 뭐 나오는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 보도가 나오고 네. 마치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언론 몰이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겨우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소추한 거예요. 네. 전 말 자체를 탄핵이라 하니까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기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네. 징계 시작 정도예요.
파면하냐 마냐. 그렇습니다. 파면 정도가 되냐. 안동환은 그래 잘못했는 것 같은데 파면까지는 아니라 해서 돌아와서 복귀했지 않습니까? 안동환 그때 검사.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이었기 네,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소추 과정에서도 지금 열렬히 네.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저는 네네. 그게 판사든 검사든 뭐 장관이든 누구든 잘못하면 다 탄핵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탄핵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검장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뭘 네. 잘못했는지 보여주고 그러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검사 탄핵까지 저희가 이슈 3협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